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기획 시간입니다. 연금사회주의를 저지하라. 최한열 박사님 모셨습니다. 예, 오늘이 이틀째이시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예. 먼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최한열 박사님 프로필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공인회계사이시고요. 신학 박사이십니다. 그리고 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이시고 나라사랑학교 대표이십니다. 예. 자, 박사님 지난번에 우리가 1부, 2부를 했어요. 그 1부, 2부 내용을 조금만 제목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자, 1부, 2부 제목을 제가 시청자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부가 삼성 지배구조를 해체하는 삼성생명법, 2부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위법성, 오늘 함께 3부, 4부입니다. 1부 삼성 지배구조를 해체하는 삼성생명법을 짤막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 주십시오. 예, 예. 그 이번에 이제 박용진 의원하고 이용의 의원이 발의한 이제 보험업법이 있는데요. 요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삼성에서는 7%의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그 소급입법이죠. 그동안에는 이 장기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 증상당 부분은 제외해야죠. 왜냐하면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 뭐 지금 그 삼성생명이 기수가 67기인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보유를 하면은 그 가치가 10배 이렇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평가 증된 부분을 다 매각해서 처분해라. 이러한 지금 그 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도 좀 수용하기 어려운 법이고요. 그리고 기업에게 기준에서도 이렇게 평가 증상당액은 재평가 적립금으로 해서 자본 계정으로 해서 계속 보유하도록 기업의 기준도 돼 있어요.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이걸 단기 손익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다 배당해라. 이것은 이제 그 소급입법에 해당이 되고 기업회계 기준의 본질에도 맞지 않고 지금 박용진 의원이 기업 회계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기업회계 기준의 본질이 평가증 상당 부분은 자본으로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박용진 의원이 기업회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적용이죠. 예. 네,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돼요. 예. 그렇게 회계 처리했다가는 곧바로 부적정 떨어집니다. 의견 거절이 떨어져요. 이것은 그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그 이제 취득가액 기준으로 해서 장기 보유 자산이니까 해가지고 보유를 해왔는데 이것을 시가평가로 바꾸면서 나머지 평가층 인플레된 부분을 다 처분해가지고 해라. 이것은 그 법이 통과되면 그렇죠. 어떻게 되면 삼성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 법이 통과되면 그렇죠.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통과가 되면은 삼성의 지배 구조는 이 법 하나로 해체가 되는 겁니다. 삼성이 해체된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이재용 씨 지분이 현재 특수관계자 포함해서 21.2%인데 국민연금이 10%고 블랙락 펀드가 5%입니다. 그러면 7%가 날아가면은 14%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국민연금하고 블랙락 펀드가 15%고 이재용 씨 지분이 14%예요. 그러면 이제 독자 경영 못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셋이서 함께 경영을 해야 되는데 경영자 선임 부분도 전부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자 선임도 이제 이 양자 동의가 없으면 이제 이재용 씨 마음대로 선임할 수 없어요. 네. 삼성이 해체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네, 그 삼성생명이 해체를 노리고 있다. 노리고 있는 거죠. 네. 노리고 있는 거고 그것도 오늘 제가 장하성 씨의 이 한국자본주의를 좀 이따 할 건데 이제 거기에 지금에서 주장하는 이슈하고 같단 말이에요. 네. 국가가 대기업의 자리를 대신한다. 이게 지금 장하성 씨가 말하는 한국 자본주의예요. 자, 이제 그럼 이따 말씀 주시면 두 번째 2부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위법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잠깐 다시 한번 복습시켜 주십시오. 예. 자, 그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헌법 126조에 의하면 국가는 이 사형 기업을 소유 또는 공유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사형 기업 중에는 법인이 있습니다. 모든 법인 기업은 주식을 소유함을 통해서 그 기업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것을 소유할 때는 예금과 같은 재무적 투자의 일환으로 소유하는 것은 예금처럼 여유자금 운영하는 것이니까 허용이 되는데 국가가 이것을 소유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행사해 버리면은요. 소유권 행사는 의결권 행사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이 사형기업에 대한 소유 행위가 발생해 버린 겁니다. 그게 의결권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126조에서 핵심은 뭐냐? 국가가 사형기업을 지배하지 마라. 그렇죠. 네. 간섭하지 마라. 소유하되 네. 의결권 행사를 하면은 소유가 발생해 버린 거예요. 네. 그게 자본주의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헌법과 법률이 위배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제 앞으로 가죠. 그럼 오늘 해주실 부분은 국민연금을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오늘은 3부.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PPT를 보면서 하실까요? 한번 봐주시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PPT를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서 자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박사님께서 그걸 누르시면 이제 갑니다. 예. 예. 자 오늘은 이제 그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좀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이 안 갑니까? 예. 그럼 한번 이겨볼까요? 하나만 내려. 야 이렇게 예. 이걸로 하셨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의결권 행사 문제 얘기했는데 그것하고 함께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그 헌법 126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법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되 의결권 행사, 주주권 행사를 하면은 이것은 이제 소유가 발생을 해버린다. 그리고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경영자 선정 행위를 합니다. 그게 바로 경영 통제예요. 경영 통제란 것은 다른 게 경영 통제가 아니라 경영자 선임 행위가 경영 통제예요. 그런데 경영자 선임 행위는 언제 하느냐? 이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를 한다. 이것은 경영자 선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현재 대기업들 있죠. 1위부터 172위까지 여기에 대해서 2대 주주예요. 국민연금이. 네. 2대 주주이면서 매해 지금 경영 관련된 의결권 행사를 주총장에 참여해서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예. 헌법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올해만 하더라도 613개 했어요. 613개 회사대에서 네. 의결권 행사를 했고 네. 이번에 새로 연금 이사장 된 이분도 뭘 알고 말하는지 모르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의결권 행사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네, 아주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네네. 주주권 행사지 않습니까? 네네. 소유권 행사예요. 네. 우리나라 172개 대기업들에 대해서 네. 2대 주주로서 열심히 의결권 행사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경영자 선정에 있어서도 찬반 투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민연금에다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경영 통제입니까? 이 그 연금에서 얘기하는 경영 통제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주주 제한 플러스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이 경영 통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분명히 의결권 행사가 이게 그 경영자 선정 행위인데 네. 왜 그것은 당신들은 거기까지는 그 해석을 못 합니까? 그랬을 때요. 여기 이제 이 본문에 보이듯이 재정법 64조 요게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다라기보다 국민연금이 이렇게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게 네. 재정법 64조가 네. 이 재정법 64조를 보면은요. 기금 관리 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 성실을 따라 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의결권 행사를 말하고 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의 취지는 뭐냐면은요. 이것은 기금을 조달하잖아요. 기금의 목적 따라 투자한 주식을 말해요. 이것은 여유자금이 아니에요. 연금하고는 다릅니다. 기금하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연금이 가지고 있는 돈은 이제 집행되지 않은 상태니까 이건 여유자금이에요. 여유자금이고 64조에서 말하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기금의 그 목적 따라 투자된 주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78조를 보면은요. 국민연금기금은 별도 규정을 두어서 관리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4조에서는 의결권 행사를 해라.
여기에서 여유 자금은 제외한다. 이 단서가 지금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 64조만을 이용해서 의혹권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 126조하고 정면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예, 네. 그런데 헌법 126조에서도 이것은 경제학자나 이런 전문가만 그것을 알아들어요. 네. 아, 이건 의결권 행사 얘기다. 네, 네. 그런데 일반인은 그게 의결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해석을 못 해내요. 네. 헌법 126조는 의결권 행사로만 이게 해석이 돼요. 다른 해석은 전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가 아주 핵심인데 그게 명문화로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명문화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할 때 의결권 행사를 해도 되네 하면서 여기에 지금 묻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가지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입법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문제 되면 이 문안 가지고 했다 하면은 여기에는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 문안 없잖아요, 지금. 네. 이건 이제 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재정위에서 국회 재정위에서 여기다 단서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여유 자금은 재무적 투자만 한다. 네. 이익 목적으로. 자, 그리고 78조 보면은요. 연금 기금 자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도 기관을 둬서 운영하게끔 돼 있는데 네. 여기 보면은요. 77조만 나와 있어요. 64조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도 지금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일어난 이 오류로 인해서 의혹권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로 재정법 64조하고 64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 국민연금 기금이 의혹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인 겁니다. 네. 맞죠? 네.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정법 64조가 맞으면 사회주의 국가인 것이고 네. 여기에 단서를 넣어서 여유자금. 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요 949조인데 작년 말로 네. 네. 우리나라 상장사 시가총액이 2,538조입니다. 국민연금 전부 국가에 들어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면요 우리나라 기업 다 사버려요. 37%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17%만 국민연금 총액의 17%만 상장사 투자 주식에 상장사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2개사의 2대 주주고 대부분의 금융주주회사의 1대 주주인데 이걸 가지고 의혹권 행사를 한다면 주도권 행사를 한다면은 네. 이게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뭐냐는 사회주의 거예요. 국가죠. 네. 저희가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이거 제정될 때는 연금이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예, 예. 그리고 78조에도 분명히 연금은 별도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저 조항에서 77조만 넣은 거예요. 64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혹권 행사를 막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로 가면 됩니다. 다음 이걸로 페이지. 갈게요. 예.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너희 헌법 126조를 어떻게 해석할래? 예. 여기에서는요. 소유 또는 공유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경영 통제만 집중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제 M&A를 하다 보면은요. 자본시장법에 적대적 M&A라고 그래요. 이제 경영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시장, 금융자본으로부터 산업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네. 금융자본이나 이런 것이 공격을 할 때 M&A가 일어나잖아요. M&A가 일어날 때 반드시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네. 이제 의도가 바뀌었어. 네. 말하자면 현재 있는 경영이 마음에 안 들어. 예. 교체를 하고자 할 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보유라고 그래요. 예. 그럴 경우에는 공시를 해라 이 규정이에요. 예. 공시. 그러니까 주주 제한을 할 때 말하자면 현재 경영진에 대한 그 반대. 예. 현재의 경영진을 이제 해임하는 그런 거죠. 예, 대표적인 네, 게. 네, 네. 여기에 대한 반대의 주주 제한을 할 때는 공시를 해라. 네. 이 조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보유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것도 시행령에 보유 목적이 발행인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보유. 예. 예. 이 문구가 이것이 이제 헌법 126조에 대한 해석처럼 그냥 스스로 간주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나 시행령 가지고 저걸 간주할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은 공시하란 공시조항이잖아요. 예. 공시조항 가지고 오직 이것만이 경영 통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법률 투쟁을 통해서 좀 할 거니까 일단 그것은 거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예. 자 여기에서 자 이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 얘기 초점이 이겁니다. 예. 그다음으로 너무 안 하셔도 돼요. 예. 자 그러면 주주 제한 플러스 의결권 행사가
경영 통제이고 경영 참여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재정법 64조를 가지고 이제 뭐 그 억지로 해석한다. 그런데 그 문안이 이제 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경영 참여냐? 그러니까 주주 제한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주주 제한은요. 경영자 교체 주주 제한이에요. 네, 네. 경영자 주주 제한을 하고 의결권 행사를 했을 때 이것만이 경영 통제라고 이제는 스스로들이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네. 이 해석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해석이에요.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전문가에서는 왜냐하면 주식회사 제도를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큰 이제 오류가 나왔고 자 그런데 주주 제한 플러스 의결권 행사가 경영 통제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건 지켜줘야죠. 맞죠? 맞아요.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 돌아왔을 때 장하성 씨가 이것까지도 지금 파괴를 시켰어요. 이것까지도. 이제 장하성, 박능우, 문재인 이렇게 되겠죠. 이들이 주주 제한 플러스 의결권 행사 저게 스튜어드십 코드예요. 이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 지침을 가지고 그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그러면은 그 스튜어드십 코드가 주주 제한 플러스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본인들이 규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은 위법이죠. 위법이에요. 네. 이걸 가지고 저는 이제 고발을 한다는 겁니다. 네. 감사원 감사 청구도 이걸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고 네. 말하자면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들이 해석을 그렇게 냈다 하더라도 네. 주주 제한 플러스 의결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고 본인들도 이 헌법과 이것을 분명히 해석을 하고 있는데 또 뭐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억지 해석이라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지켜야죠. 근데 그것마저 어겼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어기고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했다는 겁니다. 예, 보세요. 주주 제한 플러스 의결권 행사를 타당하게 만든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네. 이걸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서 수탁자 주주 제한이라면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을 교체하는 걸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거죠. 의결권 행사라고 하면 주총에서 이제 의결권 행사하는 거. 네. 그런데 이 법률적 효력이 네. 주주 제한 가지고는 법률적 효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네. 모든 법률적 효력은 의결권 행사에 의결권 나타나는 행사에 거예요. 나타난다. 그렇죠. 네, 네. 주주 제한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항공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결과 교체가 됐잖아요. 네. 이때 주주 제한을 누가 했냐면 강성부가 했어요. 강성부 펀드가. 그러니까 주주 제한은 3%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라고 그럼요. 얘기할 수 있다. 그럼요. 3%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네.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 시켜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삼성 3% 이상만 갖고 있으면 이재용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릅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주총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그리고 그걸 주주 제한이라고 그러구나. 그렇죠. 그 안건을 올릴 수 있다 이거. 올리는 거. 그걸 주주 제한이다. 그렇죠. 주주를 가로 봅시다. 그러면 제한한다. 예. 네. 그런데 봐봐요. 그건 반대 제한이죠. 네. 그런데 기존 대주주가 올리는 제한이 있어요. 이건 네. 긍정 제한이죠. 그렇잖아요. 네. 긍정 제한. 긍정. 대주주는. 긍정. 예. 그것도 주주 제한이에요. 예. 나는 그 반대도 안 주주 바꿀래. 제한이고. 이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주주가 올린 예. 내가 누구 선임을 하겠어. 이건 긍정 주주 제한이에요. 긍정주. 여기에 대해서도 나는 이대주주로서 국민연금 예. 이대주주거든요. 이대주주로서 찬성 반대를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대할 수도 있고 아, 이때 법률적 효력이 다 발생하는 것이지 네. 주주 제한 자체는 법률적 효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주주 제한을 함께 해야만이 경영 통제고 참여다. 이건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네. 심지어는 주주 제한 우리는 주주 제한만 하지 않으면 뭐 되는 것 같아 하면서 해 왔는데 네. 장하성 씨 정책실장하고 문재인 대통령 되고 그리고 그 박능호 씨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뭐냐? 국민연금이 주주 제한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문화 시켜버린 거예요. 네. 우리가 1차, 2차로 이제 경영진에 문제가 있으면 권고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주주 제한을 하겠다라고 이 지침을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대한항공에 대해서
그것을 행사를 해가지고 네. 경영권 교체를 해버린 거예요. 네. 이것은 이제 자기가 바꾸자라고 얘기해놓고 의결권을 행사해 버렸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는 강성부를 통해서 그걸 했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한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 그런데 이 그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949조는 네.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이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자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체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네. 곧바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를 시행하면서 이건 내 다음 시간에 네, 합니다. 하면서 72개사를 단순 투자 회사 기업에서 일반 투자로 바꿨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게 단순 뭐냐면은 투자에서 일반 투자는 뭡니까? 국민연금이 네. 사회이사를 추천하겠다는 거예요. 아, 사회이사를 이사를 추천하겠다. 추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투자입니까? 그게 일반 투자예요. 아. 추천을 하는데 네. 이 추천을 이제 특정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네, 네. 근데 그 사유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네. 했을 때 이사를 내가 추천을 했는데 안 받잖아요. 네. 안 받으면 이게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게 후속 조치예요. 그러니까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하고 다 연결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사를 추천했어요. 그런데 이사를 안 받아요. 그러면 스토리지 코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사 추천한 거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사 경영 참여 기회 아니에요. 그건 참여죠. 참여잖아요. 네. 그래놓고 국민연금이 어디까지 얘기하느냐? 네. 172개사의 1회 주주가 주주 평등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주주 평등권이 뭐냐? 우리 주식 지분 비율만큼 내가 투자 좀 하겠다까지 나올 거예요. 좀 있으면. 이렇게까지 지금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참 너무했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죠. 네. 그런데 이 법률 전문가 눈에 볼 때는 네. 이것은 하나의 혁명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 법을 바꾸어서 네. 국민연금 내에 세운 그 법이고 네. 문재인 씨가 시행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네. 이 시행령을 통해서 헌법을 뒤집은 거예요. 아하. 법을 위배한 거고. 시행령을 통해서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 그리고 뒤집었다. 그 제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국민연금 내에다가. 네. 이것은 이대로 가면은요. 네. 이건 사회주의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당장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해가지고 삼성전자의 지주회사가 삼성물산이거든요. 네. 삼성물산에 대해서 이사 파견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했어요. 네. 이걸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삼성물산은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경영 참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미 법으로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씨, 장하성, 김상조, 박능우가 만든 이 법은 네. 혁명의 그 혐의가 있다는 거예요. 혁명. 네. 사회주의 혁명에 네. 이러한 그 길로 가는 법을 만들었다. 네. 이것은 분명한 배임인데 네. 배임에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네. 그 의도가 뭐냐? 나라 뒤집으려고 했느냐? 아하. 최대 뒤집으려고 이거 했느냐? 네. 말하자면 장하성 씨가 네. 한국자본주의 책을 썼는데 네. 거기에서 국가가 대기업을 대신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얘기를 국가가 해요. 예. 대기업을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말하자면 이게 경제 민주화예요. 네. 그 대기업이 해체되면은 어떻게 나라 경제는 어떻게 할고 국가가 좀 했으면 좋겠다. 국가가 대신하면 된다. 네. 그게 이제 장하성 씨가 말하는 경제 민주화이고 한국 자본주의고 그게 이제 소액주주 운동이고 네. 그런데 깊이 보면 그 민중민주주의예요. 음. 사회주의 시장 경제이고 국가가 우리나라 172개 사회의 2대 주주인데 2대 주주로서 행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더 들어와 버리면은요. 예를 들어서 교원공제기금에서 누굽니까? 김상고 씨죠? 김상고 씨가 2020년 11월 달인가 아마 교육부 장관을 하다가 네. 교원공제기금 이사장 가니까 첫 번째 11월 달에 갔는데 11월 5일인가 아마 그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모펀드 투자하고 M&A 하겠다. 그러면은 국민연금 10% 하고 왜냐면은 이런 연금이나 금융기관은 10% 이상 취득 못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교원공제기금에서 한 5% 하고 그래 버리면은 완전히 경영자하고 국민연금하고 이자 운영 체제가 될 거예요. 네. 이자 운영 체제. 국가가 이제 함께 운영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이런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법이 그걸 말한다 이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 법을 헌법에 위배되게 만들었으면 네. 이건 고발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사법부에서는 이게 정말로 그 의도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했다.
그러면 그냥 배임으로 사법 처리 당하면 돼요. 네. 그런데 나라의 체제를 뒤엎으려고 이걸 했다. 네. 그것은 이제 보안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국가의 체제를 뒤엎으려고 그랬다면 그렇죠. 국가보안법에 네. 해당이 되는 것이죠. 네. 체제 전복에 혐의가 있는 거예요. 네. 판단은 사법부가 하겠죠. 네.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 책에 이 내용이 너무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내용 그대로 정책실장 하면서 정책에 이것을 반영을 한 혐의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제가 솔직히 그 좀 여기는 뭐 점잖은 자리이고 해서 말을 제가 곱게 해서 그렇지. 네, 네, 네. 이것은요 체제 전복의 혐의가 있는 거예요. 네.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 네. 나라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게 한국 자본주의에 나와요 책에. 네. 뭐 착한 정부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착한 정부가 네. 이 대주주가 저기 이제 저 외국으로 가면서 네. 땅 좀 맡겨요. 네, 네. 네. 너무 잘 관리를 해가지고 네. 이제 이 정부가요 네. 이 땅 소작인들 다 관리하고 네. 그 다음에는 정비소합니다. 네. 그 다음에 슈퍼마켓 해요. 네. 슈퍼마켓에다가 이제 물건 갖다 놓습니다. 네. 신발 가게도 합니다. 네. 수출도 합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음. 그게 지금 그 책에 있는 내용의 주제예요. 아. 이게 국가 자본주의고 네. 이게 사회주의예요. 네, 네, 네. 예,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자 여기서 네. 그 일단 이 본질은 이해하셨죠? 네. 이거 한번 읽어보자고요, 우리. 네. 그러니까 2018년 7월달에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을 제정했는데 네. 저게 지금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지침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걸 기반으로 해서 네. 대한항공 의혹권 행사를 했고 네.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를 또 어. 만들면서 예, 예. 그렇죠. 시행령을 만들면서 만들면서 일반 투자로 만들고요. 예. 그러면서 이사 선임을 할 수 있도록 예. 이사 추천인데 저는 선임이라고 썼네요. 그런데 선임이라고 쓴 이유가 추천을 하는데 네. 추천을 거절하면은 네. 위에 있는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 조항인 거예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삼성물산이나 이런 데는 지금 우리나라 네. 삼성물산하고 포스코를 지금 이렇게 저거 했는데 네. 삼성물산이면은 삼성전자의 그 모회사예요. 네.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이사 파견 논의를 했고 네. 경영 참여를 지금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나온 거예요. 네. 이런 법을 만들었고 네. 이 법이 지금 살아 있어요. 네. 그리고 물론 저 윤석열 대통령은 네. 이걸 바꾸겠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바꾸기 전에 네. 먼저 고발을 하고 네. 그죠? 네. 사법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로 이것을 뭐 소액주주를 위해서 그걸 했느냐 네. 아니면 자아성취 책에 나오는 것처럼 네.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체제를 틀기 위해서 예. 이것을 정책실장으로 했느냐 네. 이거 가지고는 사법부가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요. 이 3분은 예예예. 또 있습니까? 한 페이지 더 넘어가 보자고요. 한 가지 더 나갈까요? 네. 이게 이제 지침 내용입니다. 네. 지침 내용인데 그냥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국민연금 수탁자로서 신을 성실하게 운영하겠다. 네. 소액주주를 위해서 하겠다. 이제 이게 근데 아니요. 우리가 언제 국민연금한테 소액주주 보호해달라고 그랬죠? 이제 저게 이제 항공자본주의에 나오는데 아니 나는 국민연금한테 내 소액주주 보호해달라는 얘기 한 일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저 그러고 이제 그 이제 국민연금이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1차, 2차 권고 후에 주주 제한을 한다. 예. 근데 저 주주 제한은 어떤 주주 제한이냐? 대표적인 게 경영자 교체 주주 제한입니다. 예. 예. 이 제한 이루어지면은 주중에서 논의가 되어져야 돼요. 예. 그리고 전문위원회를 신설했는데요. 이것도 참 황당한 게 국민연금 기금 운영본부에는 그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20명. 예. 이 사람들이 법적 주체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다져요. 이 사람들이 지금 꼼수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어떤 꼼수를 만들어냈냐? 자기들 중에서 3분의 1만 찬성하면 그 특정 기업에 대한 모든 이 의결권 행사나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이 있죠. 스튜어드 코드 이런 권한을 수탁자 책임활동 전문위원회에 넘기게끔 돼 있습니다. 3분의 1 찬성이라니 말이 돼요 이게? 국가의 어떤 기업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하고 스튜어드 코드 발동을 하는데 3분의 1만 찬성해도 저 수탁자 책임활동 전문위로 넘어가요. 저는 9명이 돼 있는데 저건 법적 주체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에서 주요 그 오피니언 리더가 참여연대예요, 참여연대. 그러니까 참여연대에서 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부를 마치고요. 예, 예, 예. 한 5분 후에 4부 하겠습니다. 예, 예. 저 시청자 여러분 5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게